동네에서 얼마나 마약을 많이 하는지, 마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수 처리장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마약을 한 상태에서 소변을 보면 그 마약 성분이 소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마약 성분은 그대로 소변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수 처리장에는 이 같은 소변과 오폐물들이 처리되는 시설이잖아요.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약 성분이. 전국에 이 하수종말 처리장이 27곳의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이 대규모의. 그런데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식약처에서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전국에 있는 대규모 하수 처리장 27개 중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곳은 몇 군데나 될까요? 대한민국 지금. 와, 나는 9군데는 나왔을 것 같아. 9군데. 그래도 많은 거죠, 그렇죠? 많은 거죠. 많은 거지. 많은 거죠. 세 군데? 세 군데? 저도 두세 군데 정도. 정답은 27곳 중 27 전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쩌다 한국은 마약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었나. 한 칼럼 제목입니다만 과장이 아닙니다. 전국의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불법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런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최근에 있었는데요. 대규모 하수종말 처리장 전국 단위 27곳 전국에서 마약 성분이 다 나온 거예요. 그게 검출될 정도라니. 그러니까 큰일 난 거야 진짜. 그리고 급기야 뭐 엑스터시나 실제로 코카인이 검출된 하수 처리장도 있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렇듯 전국 곳곳에 우리 주변에 마약이 퍼졌다라는 얘기고요. 특히 흥미로운 데이터 분석은 하수종말 처리장 중에서도 마약의 농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많이 검출된 지역의 공통점은 항만 지역, 항구가 있는 지역. 그건 예전에도 그랬어. 이유는 항구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바닷길로 마약이 해외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구 지역에 마약 밀수하는 것도 있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도 더 유독 많은 이유기도 하죠. 마약 사범들의 불법적인 거래가 이 항만 지역을 중심으로 더 활발히 일어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 마약을 즐기는 사람들도 문제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망치고 나아가서는 가족까지 다 망치게 되거든요. 그 자체도 범죄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게 그냥 자기만 중독자가 되면 되는데 남들까지 중독자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유흥주점 같은 데 가서 여성들 모르게 술잔에다가 마약을 퐁당 빠뜨려가지고 결국은 중독자로 만들어서 범죄에 이용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현장에서 중독시켜가지고 어떤 범행을 저지른다라든지 이런 예가 좀 너무나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퐁당 마약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지금 키트를 휴대용 검사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IMF 때도 똑같이 사실 항만 지역 중심으로 해서 마약이 많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근데 그때랑은 지금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다른 게 우리가 보통 이미지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해왔던 그런 마약의 이미지라는 거는 뭐 기존의 뭐 헤로인이나 코카인이나 또 이제 필로폰이나 다 어떤 그 주사기를 통해서 그렇네. 혹은 뭐 이제 가루를 코로 흡입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의 이미지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와는 좀 동떨어진 알약이나 패치를 통한 그런 방식의 약들이 굉장히 횡행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요즘 아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유통이 많이 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거부감이 안 들게 분홍색이나 노란색으로 알약을 또 이렇게 핑을 해가지고 보급이 되고 이래서 지금 초등학생까지 화장실에서 쉬는 시간에 펜타닐을 먹고 중학생 커플이 화장실에서 같이 펜타닐을 하다가 걸려서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서를 쓰는데 조서를 쓰는 와중에 나 못 참겠다. 가오. 약을 주면 조서를 쓰겠다. 해서 약을 또 먹으면서 조서를 쓰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친구들 권유로 시작해서 마약을 접하게 됐고요. 솔직히 뭔가 궁금하고 자꾸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되게 아무렇지 않아 보여요. 짧게는 15분, 길면 1시간. 핸드폰 하나로도 구할 수 있고. 초등학생도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남녀노소 누구나 30분 안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나라는 워낙에 알고 있잖아요. 이거 마약 위험하다. 심각하게 느끼느냐, 북한 주민들은. 북한 요즘 주민들은 장군님 없이는 살아도 필로폰 없이는 못 산다라고 말할 정도로 필로폰? 네, 필로폰, 삥두. 삥두가 없으면 못 산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기 전에 이제 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백을 받기까지는 북한에서 엄청난 고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문을 해야 되면 이게 정신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운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안전부나 보위부 개호들 같은
안 하셨겠지만 개호들 같은 경우에도 삥들을 먹고 2, 3일간 계속 때려가지고 자백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국경 지역이 사실 지금 북한에서는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데 국경을 지키는 게 국경 경비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아편을 하고 심지어 아편을 가지고 중국에 밀매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을 지켜야 되는 북한 군인들이 총 대신 삥들을 잡고 판매하는 실정이 바로 지금 북한 마약 실태라는 거죠. 장거리 운전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리기 장사하는 운전수들이 있습니다. 그 운전수 하드들은 항상 이 빈도 같은 걸 가지고 다닌다는 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 자지 않고 장거리 다니니까 하고 뒤에는 국경경비대 군무선기 빈도를 하고 군무서고. 그러니까 이게 우선은 다 편만하다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아편 700g 순간에 팔아버립니다. 그만큼 수요자가 많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이제 제일 취약한 게 의료 아닙니까, 의료. 예, 그게 발전되지 못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 병원에 가도 진통제, 뭐 두통약, 머리가 아픈데 뭐 두통약을 준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픈지 검진을 받잖아요. 북한 사람들의 특징은 가서 내가 어디 아픕니다고 정답을 얘기해요. 예. 근데 약을 달라고 하는데 약이 없잖아요. 그러다 나니까 이제 아편을 써가지고 그걸 뭐 타서 먹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 좀 아픔을 조금 멈추는 이런 스타일로 나가는 거지.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생일날이나 뭐 어느 좋은 일이 하면 수기금 대신 마약을 준단 말입니다. 야 오늘 뭐 생일인데 축하한다고 수금을 약 준다. 주듯이. 그 정도로 수요자가 많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빈도를 전문적으로 판별해주는 감별사가 북한에는 있어요. 이 결정체가 어떤 모양인지, 이거를 태웠을 때 어떤 색깔이 나고 어떤 냄새가 나는지에 따라서 그 순도와 품질이 결정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감별사들이 판매까지 같이 겸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네, 근데 이 사람들도 그 일반 판매자들을 대상하는 경우가 있고 VVIP를 대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해서는 직접 배달도 해준다고 해요. 네. 근데 이 배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여고를 한 사람이 집이 노출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신뢰가 쌓인 기초 위에서 가능한 일이고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도 쓰이는데 미용적으로도 쓰여요. 이 빙들을 하면 특히 여자들이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잔대요. 그래서 몸이 마르고 창백해진대요. 그래서 잘못된 미용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로 예뻐지려고 하고 있어요. 김일성이 시작한 마약 정책 부메랑이 돼서 북한을 쳤습니다. 작년이었죠. 2021년 북한이 드디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민들의 마약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금속공업법, 화학공업법, 기계공업법, 마약범죄방지법의 채택과 마약범죄방지법의 채택과 마약범죄 방지법을 제정했다. 과학기관들이 타겟이다. 타겟이? 연구원들. 이야. 이게 208조, 206조의 법이 있네요. 어쨌든 마약을 뿌리 뽑겠다라는 김정은의 의지가 돋보입니다. 예, 아니 아까 보니까 이 북한 주민 30% 정도가 마약을 경험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통계에 의해서는 예. 이 마약을 하다 들키면 뭐 사형이나 뭐 이런 거 받나요? 북한은 언제나 늘 마약범에 대해서는 단속을 심하게 했어요. 심한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했고 그렇다 보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빠가 중국을 통해서 비법 도강을 많이 했지만 뭐 가짜 골동품, 뭐 개구리 기름 뭐 이런 북한에서 나오는 군용 칼 이런 거랑은 자주 내다가 파셨지만 절대로 흰 가루에는 손을 안 대셨어요. 흰 가루에 손을 대는 순간 이거는 내일 사용돼도 누구도 뭐라 말 못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단속은 항상 엄하게 했어요. 그렇구나. 네.
이게 북한 주민들이 마약에 의존하다 보니까 김정은 정권이 조금 흔들릴 정도의 위기를 맞은 거죠. 근데 김정은 정권이 시작되고 나서 마약 사범들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관대했어요. 왜냐하면 마약 거래를 하다가 붙잡히게 되면 5년 이하의 그 노동 교화형을 받고 나면 그냥 풀려났었거든요. 근데 2013년에 법이 개정됐어요. 사회주의 문화 침해법으로 개정해가지고 정말 가장 크게는 사형까지 선포한다 했는데 지금 얼마나 북한에서 마약 범죄 관련해서 심각하냐면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이 마약에 손을 대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국경 경비대를 다 철수시키고 거기에 20만이 되는 특수부대를 배치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김정은이 마약과 관련돼서 엄청난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국경에 있는 경비대까지 교체할 정도의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은 이게 이제 부메랑을 맞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좋았지. 우리가 팔아가지고 외국에 팔고 그치. 외국에도 뭐 뭐가 되든 간에 우리 그치. 돈이 벌리니까 했는데 그게 이제 국내로 딱 퍼지면서 자기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북한의 형법이 개정되거든요. 네.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때 들어간 게 포르노, 그다음에 매매춘, 그 세 번째가 이제 마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기들도 단속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법을 마련한 거고 그때도 자기들의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막 단속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마약의 중요성만 가지고는 뭐 단속을 하면은 솔직히 마약만 내가 좀 했다 한두 번 뭐 했다 하면은 뭐 웬만큼 맞습니다. 그냥 솔직히 뭐- 뇌물 주면은. 근데 마약과 꼭 연루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아까 뭐 말씀한 것처럼 낙을 위해서 꼭 한국 영화가 거기에 섞여 있고 또 영화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 이후에는 또 꼭 여자가 있습니다. 항상 다 연결고리가 대단하니까 당연하지. 정당에는 마약을 쓴다면은 한국 영화가 들어가고 여자가 들어가고 그거 이제 마지막에 사용할 때는 마약으로 인한 사건이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약 통제를 심하게 하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냥 그게 일반 작법인데 이게 뭐냐면 사회주의 문화를 침범한 이게 그러니까 국가반역죄 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사형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오죽하면 이걸 얘기했겠냐고. 그 자존심 센 지상낙원에서